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6거래일간 이어오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웠던 점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소화하면서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그보다는 좀 그동안의 랠리 가운데에서 좀 쉬어간다 이런 의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단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만회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0.4% 가까이 각각 떨어졌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S&P 500 지수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중단하고 7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특히 지난 27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고점 회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죠. 일단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슈가 있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되는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시장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금 부상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었죠. 오늘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 5월 들어서 주춤하는 듯하던 금 선물 가격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 흐름, 그러면서 3,290달러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안전자산 수요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9%대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급등 전환인데 숏 커버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반등세, 과연 이대로 끝난 것일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함에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간밤 올라왔던 한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반등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한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주식 리스크 러브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풋과 콜 옵션들, 그리고 가격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시장의 변동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리스크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표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시장이 패닉하고 있다.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낙관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날짜들은 각 연도의 1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그리고 현재 구간까지 이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4월 초에 극단적인 공포 레벨을 찍었다가 최근에 중립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포인트에 이 전략가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8년을 통틀었을 때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 공포에서 중립으로 전환됐던 사례가 총 32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32번 가운데 이후에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다시금 시장이 빠지면서 공포로 회귀했던 사례는 단 4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비관론이 다시 팽배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낙관론으로 전환을 했고요. 강세장의 신호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재도전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여다봤고요.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봅니다. 지난 6일간의 상승으로 미국 증시의 8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이것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M7 중심의 숨고르기
숨고르기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알파벳이 1.5%,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유나이티드 헬스, 낙폭과대 인식 그리고 내부자 대규모 매수 소식을 소화하면서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밖에는 종목별로 뉴스와 실적 결과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By the end of next year, we'll have probably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over 1 million Teslas doing self-driving in the U.S. Those are not okay. What percentage of those are going to be? Well, not the Cybercab. You're just talking about on full self-driving level 4,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Right. meaning you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right? For me, if I own a Tesla and I have the software and the capability of doing it, Yes. right? But we'll have a model which is kind of like some combination of Uber and Airbnb. So if you're a Tesla owner, Right. You'll be able to add or subtract your car to the fleet. So just like in Airbnb, you could like rent out your spare bedroom or rent out your house when you're not using it, and the same thing will be available for Tesla owners. Do you see yourself, and are you committed to still being the chief executive of Tesla in 5 years' time? Yes. No doubt about that at all. Well, no, I might die. Okay, short of that. I can't be CEO if I'm dead. In terms of political spending, I'm going to do a lot less in the future. And why is that? I think I've done enough. Is it because of blowback? Well, if I see a reason to do political spending in the future, I will do it. I do not currently see a reason. 예정대로 다음 달 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할 것이다 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대 규모로 시작을 한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수천 대로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향후 5년 동안 정치 개입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도 들으셨습니다. 이런 소식들 소화하면서 장중에 주가 3%대까지 오름폭을 키우는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약세에 맞물리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감이 됐죠. 0.5%의 플러스권 지켜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홈디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주택 수리 인테리어 용품 업체였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수요가 둔화하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 성적표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매출액이 9%대 급증을 하면서 398억 달러 안정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다만 EPS가 미스가 났죠. 3.56 달러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 하락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은 소폭의 오름세를 지켜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락했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일부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측의 코멘트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주가가 가장 하락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0.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3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한층 강화된 AI 경험을 공개했는데 이 검색의 AI 기능을 대폭 접목시킨 거죠. 음성과 영상만으로도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AI 모드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글이 삼성과 함께 XR 헤드셋을 개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 안경 개발에도 양사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그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워비 파커입니다. 이 시세 함께 보시죠.
구글의 AI 안경 개발 협력사로 밝혀졌습니다. 워비파커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유명한 안경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간밤 주가는 15.6% 폭등하면서 $20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실적 이슈 특징주들 더 확인해 봅니다. 백신주들 일제히 올랐는데요.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승인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던 기준보다는 완화된 절차라고 하고요. 백신주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백신주들의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리드를 했던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6.1% 뛰어 오르면서 이제 $28 선 직전에 이 상승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노바백스라든지 바이오엔텍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뉴욕 앞바다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 공사가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주들의 시세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선런이 2.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태양광 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밖에도 퍼스트솔라가 1.4%,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레이 테크놀로지 역시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조금 더 특징주들 확인해 봅니다. 포니 AI,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업체인데요. 신생 로봇택시 서비스 부문의 1분기 매출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 200%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체 매출액 역시 12% 가까이 증가하면서 $1,400만 가량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돈을 더 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의 폭이 커졌다라는 부분이죠. 1분기 $4,300만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로봇택시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것만큼은 증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포니 AI의 주가는 오늘은 5.7%의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연일 폭등하고 있는 D-Wave 퀀텀입니다.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 2를 공식 출시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앞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폭등에 이어서 간밤에도 26% 가까운 상승세에 위클리 기준으로는 50% 가까운 폭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간밤에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본토의 대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1시간도 안 된 시점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방산주들 자극할 수 있는 뉴스인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 CEO CNBC와 함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자, 그리고 무살렘 총재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위험 위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최초로 9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 기조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FDA가 코로나19 백신 승인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다만 기존에 진행을 했던 코로나19 백신, 특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임상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은 달러 약세 2%가량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란 핵 협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협상안도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6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이어오던 증시는 간밤에는 이렇게 빨간빛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무살렘 총재 그리고 베스에맥 총재가 간밤에 발언을 내놨습니다. 무살렘 총재는 관세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90일간의
무역 전쟁 유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경기 대응보다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고 현재의 정책 금리 자체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좀 전반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야기를 하든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셈이죠. 베스엠액 총재는 관세 영향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침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베스엠액 총재 역시도 현재의 정책 금리를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 지수 6거래일간의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사상 최고치 대비 3%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사상 최고치 대비 18% 하락이었습니다. 그간의 낙폭을 상당 부분 5월달 안에 해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빠른 회복세가 앞으로의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P 500이 역사적 거래일 가운데 22거래일 중 18일 상승한 사례를 좀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상단은 S&P 500이 22거래일 중에 18일 이상 상승한 사례인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드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22거래일 중에 18일 이상 상승한 사례를 역사적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데이터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만 보고 앞으로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일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업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에서 진행된 CNBC와 인터뷰에서 오스틴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선 로봇택시 서비스를 먼저 오스틴에서 시작한 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내에서 모델 Y 차량 10대로 로봇택시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며 초기 운행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수천 대 규모로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며 이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 어떤 이야기들 내놨을까요? 사실 투자자들이 좀 원했던 내용들은 다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참여 여부까지도 확실하게 좀 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월 로봇택시 일정, 이달 말부터 1000대 운행 FSD 모델 Y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수십만 대의 FSD 완전 자율주행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굴러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내놨고요. 정치 개입 여부, 향후 5년 뒤에도 나는 테슬라 CEO로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공언을 했습니다. 정치 후원도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했는데요.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는 일론 머스크 CEO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 CEO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팽당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테슬라 주주들로서는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브로맨스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팍팍 밀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드라이브에는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약간은 좀 있는 듯하죠. 자, 일론 머스크 CEO가 전반적으로 밝혔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xAI
AI가 테슬라와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의 GPU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AMD의 AI 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자, 주목해볼 만한 발언 내용은요. 테슬라가 xAI와 합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주주 승인의 장애물은 좀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죠. xAI가 테슬라와 과연 합병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LLM과 여러 가지 AI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I've done enough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 활동 줄인다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정치 로비 비용 지출 줄일 것이고 향후 5년 뒤에도 테슬라 CEO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관련한 모자도 착용을 하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드러냈고 정부의 부처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던 일론 머스크 CEO인데 유럽에서의 인도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슬라의 본업에 방해되는 모멘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좀 제거될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번 주 안에 굉장히 많은 IT 행사들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구글이 I.O. 연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검색의 AI 기능을 대폭 접목하고 나섰습니다. 챗 GPT 등 AI 챗봇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약 90%를 차지하는 구글의 검색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또 삼성전자와 확장현실 헤드셋을 개발 중인데 이어 스마트 안경까지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20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생성형 AI를 대거 접목한 새로운 검색 기능 등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방식에 지난해 도입한 AI 오버뷰를 AI 모드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AI 모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5의 맞춤형 버전을 도입해 새롭게 탈바꿈한 검색 기능입니다. 네, 어제 관련한 행사가 또 있었죠. 구글의 I.O.에 앞서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한 행사들이 연이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시작은 엔비디아의 컴퓨텍스 2025였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 AI이고 또 그 안에서 챗 GPT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 92%가량의 검색 점유율을 미국 내에서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점유율이 80% 후반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색 시장에서의 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AI 기능 도입 그리고 AI 기능 확대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죠. 검색의 AI 기능 어떻게 접목했는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구글이 실제로 시연했던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오버뷰라는 이름에서 AI 모드로 이름 자체를 변경을 했고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 2.5 맞춤형 버전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순다르 피차이 CEO 전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니까 구글 검색을 계속해서 AI 기능의 확실한 도입으로 챗 GPT의 아성을 좀 잠재우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앞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어떻게 검색이 되는가 동영상을 통해서 검색이 진행되고 있는 시연 화면이고요. 스마트폰 캠 기반의 실시간 검색인 서치 라이브입니다. 미국 내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고요. 앞으로 차차 다국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국내 관련 종목들이 자극할 수 있는 확실한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스마트 글라스는 삼성전자와 협업하겠다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구글은 사실 이전에 2013년도에 이미 스마트 글라스를 최초로 좀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나 실패로 끝이 났었죠. 12년 만에 재도전을 하는 셈인데 한국 기업 젠틀몬스터가 스마트 글라스 디자인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도 함께 전해줬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